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이제 27강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27강 수업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찰 작용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법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 그리고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등등 다양한 법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찰 작용과 관련하여 우리 법률의 내용들이 이번 경찰 작용법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부터 약 2강, 3강 정도의 기간 동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모두 우리가 한번 마스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27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278페이지에 348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48번에 보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21년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정도에 신규 제정이 되면서 해당 2021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언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은 약 10몇 가지의 조문으로 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의 정보 수집과 처리와 관련된 제 원칙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러한 규정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48번에서 물어보는 문제는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와 상시적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해당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곳은 여러분 이건 법률 조문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단체의 경우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출입한다? 민간단체인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 출입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민간기업, 여러분들 당연히 민간기업도 일시적 출입만 가능합니다. 해당 민간단체, 민간기업의 민관활동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때마다 상시적으로 가서 정보를 수집한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정당의 사무소인데요. 여러분들 경찰관이 정당의 사무소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계속 날락한다?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성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출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입을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기는 있겠지만 공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시적 출입과 협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바로 공기업이 되고, 일시적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는 곳은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1번, 2번, 3번의 예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법률 조문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2021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됐으니까 21년도에 있었던 71기 경찰 간부에서 간략하게나마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조금 복잡한 법률 조문을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해당 대통령령을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직법 제4조상의 보호조치.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하나하나 판별해 볼까요?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 자, 여러분 구호 대상자에는 자, 필요적 구호 대상자와 임의적 구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적 보호 대상자가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의적 보호 조치 대상자. 임의 보호 조치 대상자. 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하게 되면요. 보호 조치 대상자의 친인척,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해당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시간 안에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인계하거나 24시간 전에 공공구호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게 되면 인계하는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경찰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일단 해당 경찰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앞에서 말했던 공공보건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이나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호조치 인계한 해당 경찰관이 바로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통보합니까? 해당 경찰기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항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다항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할 때 해당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이 있다면 그 물건을 경찰 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옵니다. 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냐면 해당 구호 대상자가 이러한 무기, 흉기 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영치할 수 있고 그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좋습니다. 라항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 초과할 수 없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일이 경과하면요. 임시 영치했던 물건을 되돌려 줘야 되고요. 특히 되돌려 줄 때 임시 영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죠.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보겠습니다. 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는 구호 대상자를 발견하면요. 해당 구호 대상자, 자살은 여러분들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호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보호조치 대상자. 자, 강제보호조치 대상자, 자살 시도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착란자. 맞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의보호조치 대상자는 미아, 병자, 부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는 해당 구호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임의보호조치 대상자는 동의가 없으면 보호조치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항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입니까? 1개가 되겠네요. 바로 나항 1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보호조치와 관련된 상당히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직법상에서 불심 검문과 보호조치는 우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0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직법과 경직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손해배상 그리고 손실보상 여러분 이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은 위법작용을 전제로 한다. 손실보상은 적법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이고 적법작용인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다. 맞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항 보겠습니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여러분들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시면 손실을 입은 물건을 자, 여러분들 손실을 입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의 물건 중에서 손실을 입은 물건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 나항도 일단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실을 입은 물건이 있는데 이 경우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이때에는 보상 당시에 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이때는 손실 당시에 교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실 당시와 보상 당시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보상 당시에 해당 가액이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깔끔하게 손실 당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물건의 수리도 할 수리, 그리고 교환, 이런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을 평균해서 기간 중 영업상 평균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여러분, 이거 5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건의 손실,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수리 교환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 교재 280페이지에 보면 참고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 자, 다음 망 볼게요. 망.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직무집행과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상금은 당연히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이 당연한 원칙이겠죠. 그래서 5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50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50번 문제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반 범위를 물어보는 상당히 좋은 문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1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경직법상 경찰 장비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장비. 여러분 이 경찰 장비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 쓰여지는 모든 도구가 경찰 장비죠. 자, 이러한 경찰 장비는 경찰 장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무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분사기 및 최루탄이 있죠. 분사구 및 최루탄 등.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장비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각각의 종류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에 참고 내용을 보면 경찰 장비의 종류, 경찰 장구, 무기, 불사기 및 최루탄, 기타 장비.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는 문제,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1번 볼게요.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경찰 장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맞죠?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 이러한 곳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 즉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안전교육, 안전검사 받고 난 이후에 사용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바로 틀렸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경찰 장구랑 무기, 체류제와 그 발사장치. 여러분, 경찰 장구는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갑, 포승, 경찰봉.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뭐 또 호신용 경봉 이런 것도 있고, 전자충격기. 맞죠, 여러분? 그리고 방패, 전자방패 포함이죠. 경찰관이 휴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입니다. 2번은 경찰 장구가 아니고 경찰 장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여러분, 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당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옵니다. 여러분,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는요,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합니다. 뭐 국가경찰위원회, 국회 이런 개념 아닙니다.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 아마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관은 경찰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다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경찰 장구, 그 종류는 경찰 장비,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등 기타 장비, 이것만 잘 구별하셔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2번 볼게요. 자,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이거 경직법과 더불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 읽어봐야겠네요. 자, 봅시다.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최루탄 발사기. 자, 여러분, 최루탄 발사기는 경찰 장비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죠? 경찰 장구, 무기, 기타 장비 아니죠. 분사기 및 최루탄 등에 해당하죠, 일단. 자, 그래서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이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 뭔가 틀린 것 같죠? 자, 다음에 여러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이건 여러분들 기타 장비죠. 이걸로 여기에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 여러분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방법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기 30, 대 15로 외우십시오.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기 30, 대 15 이렇게 외웁니다. 기 30, 대 15.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게요.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또는 방패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14세 이하의 자 그리고 임산부. 자, 여기서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일단 X입니다. 여러분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4세 이하의 자가 아니라 미만의 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임산부입니다. 이 두 대상에게는 전자충격기와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4세 미만의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분사기, 최루탄 등 여기에는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발사장치 포함하죠? 발사 겸용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자, 분사기 및 최루탄 중에서 가스 발사총의 사용 내용인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의 항거에 대한 억제, 이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 발사총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 그 발사총을 1m 이내의 거리에서 피의자, 즉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는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이 규정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경직법의 내용에서 두세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위해성 경찰 장비에서도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자금법에서요. 가장 문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절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3번 봅시다. 자, 여러분 353번도 손실보상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보상 볼까요? 가항입니다. 아니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이걸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죠. 맞죠, 여러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직법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봅시다.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건 당연한 거고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맞습니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위원 플러스 민간 위원 5명에서 7명.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랑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과 공무원 위원이죠. 판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친 정교수 이상. 이게 틀렸죠, 여러분. 참,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여러분, 부교수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경찰청장 등이, 그러니까 경찰청장,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시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은 하죠. 그러나 마항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위원회의 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일반 의결 종족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자, 5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설명은 나, 다, 마, 총 3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첫 번째 설치,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위원, 네 번째 회의 등등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5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나오죠.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 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 뭡니까, 여러분? 이거 테이저건이죠? 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으면 권총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가스 발사총. 3가지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요. 뭐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항거의 제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1m 이내의 거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다의 범위에서 발사해야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이 지문 단골 출제 지문인데요. 여러분 최루탄 발사 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나오면 기 30 맞죠? 그 다음에 최루탄 발사 대가 나오면 15 기 30 대 15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기니까 30인데 여기는 15도라고 했죠.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암기 팁 어떻습니까? 기 30 대 15 최루탄 발사기는 기 30, 30도 이상의 발사각, 최루탄 발사대는 대 15, 15도 이상의 발사각.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5번 볼게요. 자, 경직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미아, 병자, 부상자. 여러분, 이 미아, 병자, 부상자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 보호 조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보호 조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할 수 없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자 여러분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험 장소에 모인 사람, 그리고 위험한 사물의 관리자, 그리고 그 밖의 관계인,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억류 또는 피난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경우는요, 억류 또는 피난 조치가 아니고요, 경고 대상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경고 대상자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억류 또는 피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요, 위의 우려자 모두에게 억류 또는 피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장소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여러분들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경우 여러분 3년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지문은 일단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기록 보관 3년.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1번 무기를 사용한 경우 3년 동안 사용일시 장소 대상 이런 거 보관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분사기미 최루탄. 다음 여러분 살수차.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경찰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록 보관 3년 하여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시다. 리을. 여러분 경직법상의 내용을 경찰관이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됐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청원경찰법은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였죠.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거는 3년, 5년이죠. 손실이 있음을 안 날 3년, 손실이 발생한 날 5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X입니다. 손실보상 청구 권리. 여러분들 안 날 3년, 발생한 날 5년, 3년, 5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몇 개입니까? 바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356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불심 검문을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봅시다, 여러분. 경찰관이 길을 가다가 고동불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O죠. 그런데 여러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경찰관은 고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때에 여러분, 현장에서 정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할 때에는 미리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 없죠. 다만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을 한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다음 여러분, 불심 검문을 하는데 해당 정지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그 조건 내용 맞죠? 임의동행. 그리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동행도 거부할 수도 있죠. 좋습니다.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자, 고동불심자에 대한 동행 요구 시 당해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임의 동행에 대한 요구 거절권, 그거 여러분들 경직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 보시면, 자, 여러분 임의 동행했어요. 그러면 임의 동행을 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은요, 자기의 신분 밝혀야 되고요, 목적 밝혀야 되고요, 이유 알려야 되고요,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 줘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경찰관서로 이미 동행하고 나면요, 변호인 조력권 여러분들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들 임의 동행을 경찰관서로 하게 되면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여러분들 이 두 개 모두 고지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총 3개가 되겠네요. 아, PPT하고 내용이 좀 틀리네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4번이 정답입니다. PPT 상으로는 3번이 정답이고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57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경직법상 보호조치.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경직법 제4조죠. 자, 여러분 봅시다. 경직법 제4조 1항에 따라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여러분 이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 없죠. 자, 일단 맞아요. 만약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처벌받죠. 그런데 이 처벌이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X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에 응하지 않으면 경직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경직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자,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무연고자의 경우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하나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볼게요. 자,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 대상자에게 무기 흉고의 등이 있다면 해당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해당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미아, 병자, 부상자, 미아, 병자, 부상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죠.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보호조치 잘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5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58번에 보면 손실보상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것. 자, 손실보상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우리 순경시험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 책임이 없는 자. 제3자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려나면요,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존중받아야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도 당연히 피해를 입으면 손실보상 해줘야죠.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함정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여러분들 손실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임의규정 아니죠.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볼게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맞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법정 대리 중에 지명 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도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볼게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이건 절차적 규정으로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설명은 4번이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급 결정이 나면 해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신 지급 결정 났다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혹은 지급 결정이 안 났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9번 봅시다. 자,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 그러면 적절한 것 한번 볼까요? 경찰관은 소요 사태로 인하여 소요 사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이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살수차의 사용명령 권자,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 맞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이꼬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볼까요? 니은도 당연히 오죠. 14세 미만이자 임산부, 얘네들이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총기 사용할 수 없죠. 자, 다음 여러분 보기 디귿 보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요,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3개월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요. 경찰청장은요, 토탈 3개월 이내 기간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래서는 디귿은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시다. 자, 국가경찰관서의 장, 경감을, 그렇죠, 경감 이상의 장, 폐기 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 개조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개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들 폐기 대상인 성능 저하인 일단 개조를 해서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제2조 제2호가 무기고요. 1호가 경찰 장구죠. (2호) 불사기 및 최루탄. (3호) 그 다음에 기타 장비. (4호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기, 불사기 및 최루탄, 기타 장비 이거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4호의 경우 기타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고 했네요. 자, 이 경우 사용에 대한 기록 보관. 여러분 이거는요, 기타 장비 중에서는요,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스차만 해당한다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 또 정리하면 3년간의 사용 기록 보관, 무기, 불사기 및 최루탄, 그리고 여러분들 기타 장비 중에서는 가스차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살수차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음 지문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함정이 많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건 총 3개가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번 27강 수업의 마지막 문제인 36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조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여러분. 정신착란. 그 다음 여러분, 술. 주치자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서에 보호할 때도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죠. 자, 다음 여러분, 미약, 병자, 부상자. 여러분, 이건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그래서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보호조치할 수 있죠. 옵니다. 자,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험한 물건 임시 영치할 수 있죠.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360번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직법, 경찰 작용의 기본법인 경직법, 그리고 이러한 경직법과 관련된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학이 개편되면서 경찰행정법이 14문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총 40문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 경찰 작용의 기본법인 경직법과 관련된 문제가요, 거의 한 5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직법의 내용은요, 반드시 꼼꼼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7강 수업을 마칠 거고요. 우리는 다음에 진행될 28강 수업에서도 계속 이어서 361번부터 경직법 등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27강 수업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28강 수업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8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